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어 오늘 연속적으로 네이버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지금 네이버가 굉장히 큰 급락을 하고 있죠. 고점 대비 거의 65%에 육박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힘내시고요, 우선. 분명히 네이버라는 회사는 우리나라 최고의 포털 사이트면서 앞으로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전도 유망한 기업입니다. 그 사실만은 틀림이 없다는 것을 꼭 유념해 두시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시장이란 곳은 비이성적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심리적인 문제점, 그다음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악성적인 어떤 수익을 위해서 공매도라든지 저가 매수를 하기 위한 어떤 현란한 그런 의도적인 공략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걸 또 감안하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충분히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3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늘 얘기 드렸지만 사람들은 앞으로에 대한 어떤 위험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그런 공포가 점점 증폭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굉장히 무섭고 공포스럽고 그렇게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를 유도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30만원, 20만원, 40만원 이때 굉장히 네이버를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샀거든요. 그럼 이 물량을 빼내기 위해서는 45만원짜리, 40만원짜리 손절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여기서 정말 극도로 공포스럽게 만들어야지 40만원, 45만원, 35만원에 샀던 사람들이 마이너스 50%, 60%에서 손절매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과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꼭 힘내시고요. 네, 절대 잘못된 판단을 안 내리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전체적인 또 시장의 어떤 흐름을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선은 주식시장이 이렇게까지 된 부분의 첫 번째 요인은 환율입니다. 환율이 빨리 안정이 돼야 되는데 자꾸 이제 전문가들이 환율이 1,400원대까지 또 가지 않겠는가. 오늘도 환율이 소폭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미국 금리 상승이 또 이어지지 않겠는지, 이런 대외 변수, 어떤 매크로에 대한 부담감이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억누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환율의 문제가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할 수밖에 없는 환손실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는 이런 국면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많이 팔고 있는데 이 또한 이런 어떤 환율의 영향이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왜 파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뭐 속임수도 있을 거고 손절매 물량을 유도하는 물량도 있을 거고 다양한 물량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이유는 환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방어하고자. 그 다음에 채권 수익률이 워낙 지금 회사채에 대한 수익률, 국채에 대한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그동안 투자했던 외국인들이 좀 한국을 떠나는 그런 요인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는 최 대표는 주가 하락에 대해서 너무 심리하지 말라고 좀 당부를 하네요. 대형 M&A가 이루어졌을지 통상 인사하는 기업 주가가 약세가 된다는 설명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CF 김남선 최고 재무책임자, CEO는 이제 전체적인 관리자고 CFO는 파이낸셜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의견도 역시 지금 안 좋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앞으로 C2C가 성장하고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논란 중에 하나가 포시마크를 너무 비싸게 산 게 아닌가라는 이제 논란에 대해서도 이제 답변을 했는데, C2C 업체 애쉬를 중고 패션 거래가가 한 2조 3천억에 거래되었다. 그리고 이 회사는 포시마크의 매출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너무 고평가 논란에 대해서는 좀 잠재우겠다라는 의견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중고 패션 시장은 2026년에 312조 원까지 굉장히 크게 성장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지금 당근마켓도 있지만 우리도 당근마켓에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지만 뭐 이런 게 또 우리나라 쪽에서도 네이버가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또 포시마켓 인수 네이버의 실적이 이제 또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런 부정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해야겠죠. 무조건 장점만 볼 수는 없습니다. 장단을 다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냉정하게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연결 재무제표를 쓰니까요. 얘네들이 좋으면 실적이 수익성이 긍정적인데 일단 적자 회사라고 하니 당연히 재무제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앞으로 성장주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또 이제 유한타 증권의 이창영 전문가는 또 이렇게 표현했네요. 웹툰과 더불어서 그다음에 뭐 지금 뭐 웹소설 쪽 뭐 이런 것 저 어제 잠깐 얘기했는데 이거 뭐죠 했던 그 아이가 웹소설 뭐 사이트더라고요. 미국 캐나다에서. 예. 그래서 저도 처음 보는 내용이었는데 아무튼 새로운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네이버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체적으로 주식시장 자체가 안 좋고 그다음에 안 좋은데 이 포시마크까지 겹쳐서 국내 경기 침체로 하반기 실적도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면서 엎친 데 덮친 격 좋지 않다. 그다음에 한투 연구원은 빅테크 밸류에이션이 과거 어느 때보다 낮아진 상태다. 매크로 환경상 성장주의 주가는 반등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긍정적이지 않다. 그런 의도로서 지금 주가가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전문가들이, 증권사들이, 아니면 외국계 증권사들에서 뭐 완전히 뭐 매도 의견을 내버렸죠. 뭐 목표가를 반토막 시키고, 예, 여기도 오시면 NH투자증권이 27만원, 삼성증권이 28만원, 그 다음에 다올이 26만원, 완전 이런 식으로 계속 목표가를 낮추다 보니까 또 더 추가적으로 하락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 증권사 목표가는 지금도 말도 안 되죠. 지금 주가가 얼마인데 지금 목표가를 30만 원에서 27만 원을 부르는 겁니까? 그러니까 얘네들도 뭔 잘 모른다. 그러니까 너무 얘네들의 말도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는 안 보시는 게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제가 재무적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네이버가 지금 어떤 구간인지 미국 기업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알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몇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구글을 좀 체크했는데 구글의 시가총액이 지금 합산해서 한 뭐 1,800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1,800조 회사가 지금 100조 정도 영업 단기 순이익을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2,000조 잡고 그럼 5% 정도 단기 순이익을 찍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의 5% 정도. 그렇죠? 구글은. 근데도 지금 구글의 성장성은 굉장히 앞으로 전도 유망하고 기업의 가치가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좀 표현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독이 될 수 있는 게 너무 이제 단기 순이익이 낮고 PER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높고 PBR 멀티플 자체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향후 이제 악재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왜? 여기서 실적 3분기 실적이라든지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 하락을 또 유도할 수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나이키, 뭐 인텔, 뭐 거의 뭐 장난 아니잖아요. 예. 그런 게 이제 전이되었다. 네이버도 평상시 같았으면 이 정도 실적이나 이 정도 인수권으로 빠진다면 2, 3% 빠져야 되는데 어제 오늘 이렇게 폭락한 것도 그냥 시장이 얼어붙어 있어서 지금 너무나도 공포스러운 국면이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나이키 빠지는 거, 뭐 애도비 빠지는 거 이런 거를 봤을 때 지금 네이버도 그런 어떤 투자 심리의 악화로 인해서 빠지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메타 플랫폼, 뭐 지금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트윗이 아니고 뭐죠? 저도 잘 쓰진 않는데 얘는 지금 530조. 근데 얘는 얼마 찍냐? 얘는 그래도 생각보다 장사를 좀 잘하더라고요. 50조. 생각보다 광고 수입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 광고 수입마저도 안 좋아질 수 있다. 이제 뭐 이런 우려감이 또 메타의 주가를 또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구글은 한 5%, 얘는 10% 시총 대비. 또 보겠습니다. 아마존이 골 때리죠. 얘가 지금 방금 바로 앞에 보셨던 메타가 55조 단기 순이익 찍었는데 얘 47조. 그러면 시총이 아마존이 500조 이하여야 되는데 지금 1700조거든요. 얘가 제일 골 때리는 회사입니다.
얘는 뭐 거의 제가 봤을 때는 3%도 안 되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아마존닷컴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 주식은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아마존은 바이오 기업 정도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거품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잘 안 빠집니다. 웬만해서는 안 빠져요. 뭐 작년에는 30조, 47조 이렇게 장사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업 주가가 유지되는지 저는 이거 도무지 이해 안 됩니다. 47조면 거의 삼성전자 수준이거든요. 그럼 삼성전자 수준이면 삼성전자가 지금 300조거든요. 근데 이게 1700조니 말 다 했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굉장히 거품인 것은 자명하다. 틀림없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존이 제일 조심해야 된다. 제 개인적으로. 애플도 조심해야 된다. 어쨌든 이런 걸 봤을 때 네이버가 지금 27조 너무 싸죠. 이제 너무 주가가 저렴하죠. 그렇죠? 야, 이게 뭐 회사 규모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대표 포털 사이트인데 27조밖에 안 된다. 너무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이제 카카오하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를 합산하면 거의 50조 육박하거든요. 근데 실적으로 이 3사에 합산된 당기순이익보다 네이버의 당기순이익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 면을 보더라도 국내에서 비교해 보더라도 지금 네이버는 굉장히 저평가 상태이다. 그거는 자명하다. 네이버 페이도 있죠. 근데 네이버 페이 상장시켰나요? 안 시켰거든요. 근데 카카오페이가 상장돼 있는 상태거든요.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네이버도 네이버 뭐 금융 뭐 잘 돼 있거든요. 지금 저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토탈했을 때 최소한 제가 봤을 때 네이버가 시총이 지금 27조라는 거는 국내 비교 그다음에 해외 비교하더라도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임은 틀림없다. 단 이제 뭐 요 단기 순이익으로 봤을 때는 뭐 지금 1조 정도 찍고 있으니까 지금 아마존하고 좀 비슷한 수준. 그러니까 PER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렇죠? 멀티플은 불가피하게 좀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웃긴 게 이제 작년 PER로 이렇게 봤을 때는 작년에 엄청난 당기순이익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해서 1배 있죠. 여기 16조의 당기순이익을 찍었기 때문에 요 부분이 이제 반영돼서 작년 기준으로 1배인데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영업이익이 아닌 거죠. 그렇죠? 일회성 이익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는 좀 참고해. 대신에 이걸로 인해서 지금 자본금이 굉장히 좁죠. 지금 자본 총계가 보시면 24조, 26조. 회사 시가총액이 지금 27조인데 자본금이 26조니까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자산 총계도 36조 시총을 넘어서는 굉장히 이 PBR도 이러면 더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연체적으로 멀티플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공매도도 어제 생각보다 20만 주밖에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공매도를 치면서 주가를 떨어뜨리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단순히 오늘도 200만 주, 300만 주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손절 매수 물량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장기적으로 네이버를 투자했던 외국인 기관 투자자 중에서 펀드 자금 중에서 일부 그 자금들이 이제 어쩔 수 없는 로스컷 기준을 이제 이탈하면서 나오는 투매성 물량이 가장 많았다. 그러면 기업 가치가 일시적으로 급락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매우 높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 정책이 이제 조금씩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공매도. 그렇죠? 네. 증환펀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카드가 이제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 이제 더 큰 어떤 충격이 발생하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컨틴전시 플랜, 비상 계획을 지금 이미 들어갔다. 그래서 공매도 카드 나오고 그다음에 증환펀드 사는 뭐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면 이제 공매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증환펀드가 가동돼 버리면 걔네들이 공매도 자금을 그냥 받아주는 어떤 포수 역할밖에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가 금지된 다음에 사서 들어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증환펀드가 가동되고 공매도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이제 투자자들이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것에 대한 공포심이 많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불안 심리가 안정화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 우리 주식시장에 나올 카드들이 좀 있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이제 이 카드들이 언제쯤 나오느냐라고 봤을 때, 이제 걔네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뭔가 생각을 하고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밑이 이제 끝났을 때, 이제 물이 다 빠진 상태에서 이제 그 카드를 이제 가동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이 내용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수많은 CFO들 한 100명 우리나라 국내 주요 기업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경제인 연합회 1000대 제조기업 재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34% 정도가 23년 하반기 그리고 24년의 상반기 정도에 어느 정도 글로벌 경기가 반등하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한 70% 정도의 사람들이 지금 2022년이니까요. 2023년까지 내년 하반기까지는 힘들 거라고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024년 상반기까지 이렇게 힘들 거라고 봤을 때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좀 올 연말 내년까지는 계속 좀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달러 강세라든지 금리 상승 추이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지지 않겠냐. 그렇다면 이제 제가 계속 말해드렸던 이 경기 사이클과 증시 사이클, 증시는 경기에 대비해서 선행해서 항상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행한다고 봤을 때 내년 6개월까지는 내년 한 6월 상반기까지는 우리나라 증시는 계속 바닥을 향해서 갈 가능성이 좀 높겠구나. 경기 바닥 사이클이 2023년이라면 2022년은 힘든 구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암울한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증권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바로 카드를 쓰기에는 정부 정책 전문가들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만지작만 거리고 있는 모션만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뭐 2000이 무너진다든지 2100이 막 무너진다든지 이런 비이성적인 국면이 딱 도래했을 때 카드를 쓰지 않을까. 네, 그러고 나서 미국도 어제 증시가 반등을 했는데 뭐 미국 반등하고 우리가 좀 반등하면 일단 만지작거리다가 말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자연적으로 살아나기를 정부는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미 증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 여러분도 그렇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그림은 저 카드가 쓰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이 회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결혼 하기 전에 일단 결혼 한번 하고 그다음에 지금 시장이 끝났습니다. 한번 다시 좀 점검을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주도의 과매도 국면인 거는 맞죠, 그렇죠? 예, 거시 경제 흐름상 기술주들이 거품 이제 사라진 정도 수준입니다. 여기서 이제 더 떨어질지는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격 메리트는 좋으나 지금 외국인들의 어떤 손절매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어야 되는 그런 국면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종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와, 이게 완전히 밀어붙여서 끝이 났네요. 만만치 않습니다. 세게 나오네. 그러니까 지금 기술주 전반으로 펄어비스, 뭐 이런 게임주들, 넷마블도 신저가인데 이제 계속 이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너무 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수급을 보더라도 오늘 240만 주. 그래도 좀 팔다가 조금 종가에 조금 샀네요. 외국인들이 그래도 300만 주 정도 매도 물량이 나오다가 모건 스탠리나 외국인들이 좀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매도 한번 볼까요? 예, 공매도 안 나왔네요. 그렇죠? 어제 오늘 공매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손절 매수 물량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로스컷 되고 나면 이제 리스크 관리위원회에서 이제 목표가 지금 20만 원 이하에서는 정리하세요라고 이제 주문이 내려와 버린 거죠. 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베타 개수나 어떤 가치 대비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비록 싸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정책상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나온 물량이 대부분일 거다. 요거는 이제 좀 지금 구간은 좀 과매도 국면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래량도 이렇게 터졌고, 네. 그리고 월봉으로 보더라도 이제 그동안 네이버가 보였던 120 월봉선에서도 많이 이탈되어 있는 거거든요. 코로나 때도 이탈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굉장히 과매도 국면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연봉으로 보더라도 네이버가 과거 2013년, 13년 이후에 16만 원대라면 지금 거의 네이버가 굉장히 저평가 국면으로 돌아섰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16만 원과 15만 원이 근접하면 굉장히 가격적으로 매력적이지 않나. 지금도 이미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여기서 더 내일 또 왜 그러냐면 손절매가 부르고 그러면 내일 또 그 신용 반대 매도가 또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신용 반대 매도 나오고 손절매 나오고 신용 반대 매도 나오고 손절매 나오고 계속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거기 때문에 왜 이렇게까지 떨어질지
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개인들의 물량이 이렇게 받쳐주곤 있지만 이 물량이 또 악성 매물이 되고 또 매물이 되고 매물이 되고 계속 이런 과정이 반복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우리가 좀 생각하긴 해요. 연기금은 샀네요. 그렇죠. 일단 최대한 분석했을 때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 물량인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밀려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카카오나 카카오뱅크 아까 얘기해드렸듯이 카카오가 24조, 지금 네이버가 27조. 근데 카카오는 카카오페이랑 카카오뱅크를 다 상장시켰는데 그럼에도 24조.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도 30조, 33조, 40조 정도 되거든요. 카카오가 함께 있었을 때. 그러면 네이버는 네이버페이가 같이 있고, 네이버는 아무것도 상장시키지 않았는데 지금 26조다, 27조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다. 카카오의 어떤 재무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지금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보시면 이 6조 8천억 카카오뱅크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조, 뭐 거의 1조밖에 안 되거든요. 네이버가 영업이익으로 1조 3천억. 그럼 네이버가 훨씬 더 연간 장사를 잘한다는 건데, 시총이 26조고 40조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는 분명한 사실이다. 외국인들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외국인 비중이 지금 몇 프로죠? 예, 한번 볼게요. 50%. 그러니까 외국인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는 손절매 물량이니까 이 외국인이 이렇게 50% 가까이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좋은 기업인데, 예, 문제가 좀 있다 지금은. 예. 앞으로 이제 뭔가 하나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또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으로 또 들어가야죠. 네. 결국 증시는 사이클이 항상 있습니다. 예. 반드시 산이 높으면 골이 깊습니다. 골이 깊으면 산이 또 높아요. 예. 현재 구간이 비록 과매도 국면이고 기술적인 로스컷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외국인들이 뭔가 정리하는 듯한 하지만, 워낙 외국인이 많이 샀고, 그 다음에 나스닥이라든지 지금 미국 다우 산업지수의 어떤 종목들 하나하나가 뭔가 투매가 나왔고, 그 투매가 나온 다음에 다시 기술적 반등이 나왔거든요. 예, 나이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쭉 보더라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네이버에서 나올 거니까요. 힘내시고 반드시 살아날 거다. 나이키도 보시면 이제 급락이 나오고 다시 그 다음날 해서 이제 돌아왔거든요. 요런 모습. 그 다음에 에브비, 그 다음에 에브비는 아니죠. 어도비도 이제 폭락이 나오고 이제 원형 바닥형을 만들면서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구간이 한 방에 그냥 딱땅땅땅 이틀 만에 와버렸기 때문에 요런 조금 이제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이다가 상승 전환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런 구간이 나올 거다라고 기대하면서 힘내시고요. 너무 많이 힘드신 분들은 오늘 저도 잠깐 우리 집 뒷산에 이제 산책을 하고 왔습니다. 예. 역시 산에 올라가는 게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어떤 피톤치드도 받고, 뭔가 지금 이 자연 세계, 이 우리 세상은 전혀 아무렇지 않은데 이놈의 주식시장만 이상하다라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보고 오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산책도 하시고요. 자연스러운 정상적인 이 세상의 사이클을 보시면 결국 주식시장도 정상 사이클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믿음이 가져지시게 될 겁니다.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십시오. 예,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